지금 미국 사모대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본이 이동 중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걸 이해하셔야 지금 시장이 보입니다. 이 흐름 오늘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지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이걸 못 보고 계시는데요. 지난 3월 19일 CNBC에서 아주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As investors move out of private credit, where could investors go next? That might be real estate. 사모대출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은행 대신 돈을 빌려주는 자본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지금 미국 부동산 위험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은 돈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고 자본이 재배치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핵심입니다. 그럼 왜 지금 사모대출에서 돈이 빠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금리 초반에는 대출이 더 안전하고 수익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사모대출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대출의 매력은 줄어들고 있고 이미 많이 조정된 부동산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로 고금리 구간에서는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 부동산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더 낫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사모대출로 이동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소유해서 대출로 이동했던 구간입니다. 그럼 왜 사모대출로 돈이 몰렸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수익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 이자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 부동산 사는 사람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래서 돈이 대출로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부동산은 가격이 흔들리지만 대출은 먼저 돈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더 방어적인 투자라고 본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격은 흔들려도 돈은 먼저 받는 구조라고 본 겁니다. 한마디로 수익도 좋고 안전해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은행이 돈을 못 빌려줬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때문입니다. 바젤 규제 때문에 대출을 늘릴수록 은행 자본을 더 보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돈을 못 풉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볼커룰입니다. 이건 은행이 위험한 투자나 은행 돈 자체로 투자 못하게 막아놓은 규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은행은 대출도 못 늘리고 투자도 못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되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행이 못 빌려줍니다. 그럼 시장이 멈추냐? 아닙니다. 시장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다른 돈이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사모대출입니다. 예전에는 은행이 빌려줬다면 지금은 펀드와 자산운용사가 직접 돈을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은행이 빠진 자리를 자본시장이 메운 겁니다. 그런데 왜 이제 사모대출의 매력이 떨어졌을까요? 한마디로 고금리가 너무 오래 갔습니다. 고금리가 짧게 끝났다면 사모대출은 최고의 투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비교적 안전하게 운용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고금리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계속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은 계속 버텨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하나씩 터지기 시작합니다. Private equity firms are under some pressure amid concerns over private credit and just the general performance of the asset class. 이게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은 계속 쌓이고 만기 압박은 커지고 담보 가치는 떨어지고 리파이낸싱은 어려워집니다. 결국 약한 차주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높은 이자가 매력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높은 이자가 리스크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불안해집니다. 이게 정말 안전한 수익인가? 아니면 위험해서 높은 수익인가? 이
이러한 의문이 생기면 자본은 방향을 바꿉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모대출이 위험해졌다는 건 대출이라는 자산이 나빠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수익률이 높아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차주와 자산의 질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고금리가 오래 유지되는 환경에서는 약한 차주부터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이걸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모대출이 이자를 연 12% 준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돈을 빌린 사람이 이미 버티기 힘든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12%는 뭐냐? 좋은 수익이 아니라 위험해서 붙은 수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어떤 부동산은 수익률이 6에서 7%입니다. 겉으로 보면 별로입니다. 그런데 입지가 좋고 임대가 안정적이고 장기 회복이 가능하다면 이건 낮은 수익이 아니라 훨씬 안전한 수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수익률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익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높은 수익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수익으로 이동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왜 그 자본이 지금 상업용 부동산으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이게 CNBC에서 말한 핵심입니다. Commercial real estate took a huge hit when interest rates started to rise in 2022. I showed you those really astounding numbers. So there's a lot of space for money to move in. 지금 투자자들이 보는 건 이겁니다. 이미 많이 맞은 자산,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딱 그 상태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지난 몇 년 동안 금리 상승, 공실 증가, 리파이낸스 부담 이걸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조정됐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냐?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된 거 아닌가? 여기서부터는 기회 아닌가?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의 계산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사지 말고 돈 빌려주자는 거였고 지금은 이미 많이 떨어졌고 임대 수익도 보이고 회복 가능성 있으니 그럼 이제는 직접 들어가자. 그래서 자금이 상업용 부동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부동산으로 간다 하면 건물을 산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다양합니다. 디스트레스 자산 매입, 구조 조정 딜, 메자닌, 선순위 대출, 부동산 펀드, 리츠, 리캡, 구조화 금융, 즉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자본구조 전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사모대출에서 빠진 돈이 부동산의 자본 스택으로 다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돈을 빌려주는 대로 갔던 돈이 지금은 부동산으로 직접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투자 방향이 바뀐 게 아니라 자본의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을 보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자본 구조가 바뀌는 시장에 가깝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지금은 부동산이 더 좋아 보일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이미 먼저 맞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모대출은 겉으로 보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자도 나오고 구조도 단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리스크가 뒤늦게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주가 무너지고 담보 흔들리고 부실 드러납니다. 반면에 부동산은 다릅니다. 금리, 공실, 리파이낸싱 이 악재를 먼저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미 조정됐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미 많이 맞은 자산이 아직 리스크가 안 드러난 자산보다 더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 가능성입니다. 대출은 결국 갚느냐 못 갚느냐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다릅니다. 임대료를 올릴 수 있고 운영을 개선할 수 있고 리노베이션 가능하고 용도 변경 가능합니다. 즉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대출은 한번 틀어지면 끝인데 부동산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은행이 빠진 자리를 다른 자본이 채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이 돈을 풀면서 시장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규제 때문에 은행이 못 움직입니다. 그럼 시장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돈이 들어옵니다. 사모펀드, 리츠, 대체 자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행이 아니라 자본이 거래를 만드는 시장입니다. 한마디로 대출은 아직 리스크가 남아있고 부동산은 이미 리스크가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불확실한 수익에서 설명 가능한 회복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부동산이 좋아진다?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같이 오르는 시장 아닙니다. 갈리는 시장입니다. Some expect that as more money comes out of private credit, it will end up in real estate.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부동산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자산만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을 보시면 안 되고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오피스도 쇼핑센터도 다 좋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움직이는 시장 아닙니다. 이미 시장은 자산별, 입지별로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같은 오피스라도 다릅니다. 핵심 입지, 최고급 자산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입지 안 좋고 낡은 자산은 계속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어디로 가느냐 기준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조정됐고 현금 흐름이 보이고 회복 논리가 있는 자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가는 곳은 산업, 물류, 멀티패밀리, 핵심 입지, 오피스, 디스트레스 자산 이쪽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있고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요가 무너진 자산, 입지가 약한 자산, 리캡 안 되는 자산 이쪽은 계속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동산이 좋아지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좋은 자산만 살아나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부동산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부동산을 사느냐가 전부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단계로 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로 금리가 올라 돈이 사모대출로 이동했습니다. 2단계로 금리가 오래 가니까 대출 리스크가 증가했습니다. 3단계로 부동산은 이미 가격 조정 완료된 상태로 따라서 4단계 자본이 다시 부동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출이 무너지고 부동산이 뜨는 게 아니라 자본이 더 나은 자리로 이동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은 붕괴가 아니라 자본의 재배치입니다. 중요한 건 어디가 위험하냐가 아니라 어디로 돈이 가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모대출 위험하면 부동산도 같이 위험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건 자산을 한 덩어리로 보는 오해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돈이 끊기는 시장이 아니라 돈의 주인과 구조가 바뀌는 시장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자산인가, 어떤 구조인가, 누가 돈을 넣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단기 고금리 대출에 의한 개발형 부동산 지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이미 가격이 조정된 우량 자산 오히려 관심 가져야 합니다. 셋째, 은행이 아니라 대체 자본이 붙는 구조인지 보셔야 합니다. 넷째, 임대 수익과 엑싯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다섯째, 지금 돈이 실제로 들어가는 자산, 산업, 물류, 멀티패밀리 이쪽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험하냐, 안전하냐를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로 가느냐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위기를 피하는 시장이 아니라 흐름을 타야 하는 시장입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격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의 흐름을 보고 계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지역과 자산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흐름 이해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붕괴가 아니라 기회가 이동하는 구간입니다. 돈의 흐름이 보이는 순간 다음 사이클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5번째 도서 금리의 시대가 끝나고 구조의 시대가 열린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6